이 사업은 이미 준공됐습니다. 케이블이 이미 콘크리트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세워졌지만 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통합다리는 완공되었으며 최근 남미 인프라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물류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 설계된 이 다리는 대륙 물류 회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로는 아직 완전한 용량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이 사업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시스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새로운 연결 이상입니다. 모든 나머지 부분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완공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완공된 다리가 어떻게 훨씬 더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해해 보세요.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브라질 파라과이 통합다리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 나라가 만나는 삼국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다리는 파라나강 위에 위치해 있으며 포스 두 이구아수와 프레지덴치 프랑쿠시를 연결합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인 우정의 다리 이후 수십 년 만에 만들어진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 두 번째 도로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다리는 길이 760m, 폭 60m, 그리고 주경가는 470m로 라틴 아메리카 최대급입니다. 이 다리는 규모뿐만 아니라 수행할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리는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 물류 흐름을 재분배하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분주한 지역 중 하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물류 회랑의 일부로 구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와 제한은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두 나라 사이에 연결이 있었는데 왜 또 하나를 건설해야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우정의 다리는 삼국 접경 지역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거의 모든 교통 흐름을 집중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연결이었던 것이 병목 현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약 10만 명의 사람들과 4만 5천 대의 차량이 매일 이 다리를 건너고 있으며 이는 연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도시 시스템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전은 결코 파라나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과 모든 교통이 한 지점에 집중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물류 체인에 의해 상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리의 운영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끊임없는 정체, 지연, 효율성 저하, 그리고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영향은 더 이상 단순히 도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품의 유통이 더뎌지고 화물이 지연되었으며 운영 구조는 대륙 규모에서 효율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흐름이 주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분산시킬 수 있는 축, 즉 대체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의 다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물이 아니라 전략적인 보안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계에 다다른 채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계는 그 구조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그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 해결책을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통합의 다리는 2025년 12월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어 삼국 접경 지역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의 두 번째 도로 연결이 완공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여전히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단계에서는 화물이 없는 트럭만 특정 시간대에 통행이 허용되어 점진적으로 단속, 통제, 세관 및 도안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주요 병목 현상은 파라나강을 건너는 것에서 이 공사를 나머지 지역과 연결하는 인프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측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상 페리메트랄 레스치라는 14.7km 길이의 도로로 거의 해결했습니다. 이 도로는 다리를 BR-277과 직접 연결하고 포스트 이과수 도심의 대형 차량 통행을 우회시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상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연결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30km가 넘는 순환도로인 코레도르 메트로폴리타노 델 오에스테의 완공입니다. 두 번째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인 몬다이강 위의 새로운 다리와 같은 보완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핵심적인 점을 보여줍니다. 현대 인프라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연속적인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들도 건설 자체만큼이나 결정적입니다. 파라과이 쪽 적글로를 완성하고 출입국 통제 지점을 강화하며 화물 운송 허가를 확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 다리는 스테이 케이블 방식으로 설계되어 중간 지지대 없이도 효율적으로 넓은 구간을 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470m의 자유 경과는 강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 않아 항해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물은 강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이 구조물은 큰 하중을 견뎌야 하면서도 동시에 바람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힘에 반응해야 합니다. 약 190m 높이의 주탑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주탑들에서부터 사장 케이블이 데크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힘을 분산시킵니다. ao longo da estrutura. 이 높이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닙니다. 케이블의 적절한 각도와 하중 전달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사실 파라나강 위에서 이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복잡한 물류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조립은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유식 장비와 고정밀 인양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데크 구간은 최소 허용 오차 내에서 위치시켜야 했습니다. 작은 편차라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O alinhamento global da obra. 이 때문에 다리의 최종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정밀 시공이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초에 있습니다. 깊은 말뚝은 하천 바닥의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높은 하중을 더 견고한 지층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에서는 이 시스템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정의하는 것은 그 규모나 복잡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완전히 작동하려면 전체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엔지니어링은 이미 이 횡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도전은 주변 모든 것이 같은 규모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와 통합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숫자를 실제 비교 대상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760m 길이의 이 구조물은 축구장 7, 8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으며 상파울루 같은 도시의 표준 도시블록 약 8개에 해당합니다. 연결 측면에서 보면 이는 강 위에 710m가 넘는 거리를 케이블과 타워에 의해 지탱되며 주요 구간에는 중간 지지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70m의 주경관은 이러한 위대함의 감각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는 사실상 공중에서 거의 0.5km에 달하는 연속 구간으로 이 프로젝트를 라틴 아메리카의 사장교들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려놓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중 하나인 에버에이스와 같은 61.5m 폭의 선박을 약 7척 나란히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예시는 이 교량의 수평 규모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약 19억 헤알로 추정되는 투자액을 보면 그 규모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납니다. 이 금액은 평균 가격이 7만 5천 헤알인 신차 보급형 자동차 약 2만 5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다른 비교로 이 금액은 상파울로 4호선 지하철 약 2km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교는 흐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모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 기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된다면 통합의 다리는 이 지역의 물류 역학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유통량을 분산시키고 오랜 병목 현상을 줄임으로써 이 다리는 가시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운송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운영 비용, 경쟁력, 그리고 브라질과 파라과이 간의 경제 통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구조물은 남미의 연결을 확대하려는 물류 회랑과 연계된 더 넓은 맥락에 속해 있습니다.
com mercados internacionais.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구조물은 파라과이를 거쳐 양대양축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새로운 출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니라 진화하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직 연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식적인 추정치는 없지만 그 논리는 분명합니다. 현재 아미자지 다리는 하루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과 4만 5천 대의 차량이 집중되어 있어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은 이러한 흐름의 일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연료 소비 감소와 차량 운행 시간 단축, 그리고 투자와 국경 간 무역 촉진과 같은 중요한 간접적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향은 적들로의 완공과 주변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인테그라상 다리는 완공되었지만 도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리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더 큰 도전도 드러냅니다. 인프라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형 사업들은 완전하고 통합된, 그리고 운영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걸음만 내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보존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의 구조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안에 더 넓고 체계적이며 훨씬 원활하게 개통될 수 있을까요? 네든 아니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